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올해 이 2025년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예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2025년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기 바로 직전, 스스로를 자정하기 위한 마지막 커다란 진통을 겪은 다음 또 지난 5천년 동안 위쪽과 아래에서 끊임없이 괴롭힌 덕에 온갖 불행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그 길고도 힘들었던 역사를 종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리셋되어버린 이 지구에서 새로운 주인이자 최강대국으로 솟아오르는 그 격변의 시발점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5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격변의 과정에서 특히 옆나라 일본의 경우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수준의 끔찍한 피해를 입고, 말하자면 그 천연 방파제 3분의 2가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며 사실상 그 이후 국가가 사라져버리는 데다 또 위쪽 중국 역시 그 재앙의 과정과 피해로 인해 여러 나라로 급작스럽게 분열되어버리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그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한반도만 남기고 한국의 아래 위가 전에 없던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해가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았더니 그냥 나중에 의사가 된다, 아니면 판사가 된다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크면 무려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흥분하며 제가 자라는 동안 다들 내심 기대를 꽤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점이나 아니면 이런 예언 같은 것들도 그냥 흥미거리로만 즐길 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잘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뒤에 소개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그냥 재밌거리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바로 올해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면서도 설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국내외 불문 거의 모든 출처의 미래 예언들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결말입니다. 대신 그게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며 지금과는 또 어나더 레벨의 진짜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들에서는 예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서양 많은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 그러나 단지 힘만 강하고 부자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많은 예언들 모두 그 미래의 한국은 지금과 같은 남과 북 같은 건 없고 통일은 물론이고 일부 북쪽의 커다란 영토까지 회복한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거대한 국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일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 정확한 시점 또한 어쩌면 거의 당장 또는 최소한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근미래인 것 또한 공통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올해를 시작으로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미래이자 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들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한밤중 해골물 드링킹 원효대사와 임진왜란 때 왜군 때려잡던 슈퍼파이터 사명대사, 그리고 바로 타노스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 존재했던 시기가 각각 1000년 그리고 500년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예언들은 서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원효대사의 예언은 그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967년 문무대왕 수종릉을 발굴하던 중 거기서 원효결사라는 그의 예언을 담은 16개의 석판이 발견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원효결사의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효대사는 서기 600년대 신라시대 승려입니다. 그는 고려 왕조의 출현과 그 말로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나라의 왕과 선비들이 글만 숭상하며 힘을 천시하다 결국 임진년에 이르러 외 침략으로 강산이 초토화되고 나라의 온 국토가 피로 물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후 먼 미래 경술년이 되면 나라가 다시 한번 외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멸망한다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정축년에 침략자들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를 공격하며 운명을 재촉하게 되고 결국 을류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나 이 불행한 나라는 경인년과 신묘년 형제가 둘로 나뉘어 싸우며 결국 고각이 분단되어 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천년 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들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명대사는 정확한 시기는 남기지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에 두 번의 망국의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실제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찾아왔고 실제로 그때 조선은 국가가 뼈만 남긴 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즉 16세기 후반부터 약 400년 후 조선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다시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대신 그 전에 외세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더해 같은 민족이 둘로 갈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끔찍한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은 현재 모두 다 그대로 실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태어나 1983년 입적하신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보니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또 이미 생전에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발발 예언 등 그 예지력이 매우 신통해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던 분이셨는데 참고로 현재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의 털을 잡아준 것도 바로 이 타너 스님입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배고팠던 지난 1970년대 우리가 근 미래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또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1983년 이후 약 4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그 예언들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타너 스님은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이후 약 30년 후쯤 처음으로 여자 임금이 등장한다는 예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월악산 주변에는 물이 일체 없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으나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물이 생기며 달빛이 그곳에 비치게 되었고 그 이후 29년 후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여 그 사건 이후 타너 스님의 다른 예언들까지 크게 주목을 받으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모두 다 대략 지금 2025년도부터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서 말한 그 최초 여자 대통령의 출현 시점이며 크게 그때부터 3년 또는 12년으로 해석돼요. 3년이면 이미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12년 후인 바로 올해 2025년이 그 시점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이건 지축, 즉 지구의 중심축이 뒤틀리게 되는 현상 때문인데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여기저기 땅이 가라앉고 솟아오르며 엄청난 양과 규모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일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일단 섬으로 된 그 일본의 국토 중 무려 3분의 2가 강력한 지진들의 힘으로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또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땅 위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며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예언했는데 그는 그게 과거로부터 그들이 쌓아온 어떤 업보에 의해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로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도 그 아래의 땅은 그들을 빨아들여 잡아먹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 지구적인 난리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적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땅이 이 지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땅이자 딱
지구의 지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이 뒤틀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단지 온전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서쪽 바다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며 영토가 넓어지기까지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중국 또한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무척 클 것인데, 중국은 그 피해들의 여파로 나라가 작은 나라들로 잘게 쪼개지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은 그렇게 한번 세상이 리셋이 된 이후 한국은 즉시 통일이 되어 다시 한 국가를 이루는, 나아가 북쪽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과거 발해의 영토까지도 다시 회복하여 거기다가 서해에 새로 융기한 땅까지 포함하여 지금과는 매우 다른 거대한 크기의 땅을 소유한 새로운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이후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상상인지. 하지만 과거 1950년대 예언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마치 지금 미얀마 같은 위태롭고 힘없는 작은 나라가 수십 년 안에 세계 10대 경제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들의 음식이 연일 최고의 화제가 되고 또 그들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1위를 연일 장식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들이 만든 차가 도로를 누비며, 그게 경제든 스포츠든 아니면 문화든 뉴스에서 그들이 세계 1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 또는 우리의 근원과 운명에 대해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과학은 그 겉표면만을 아주 조금 해석해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든 또는 어떤 기적이든 벌어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 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이 꼭 실현되어 우리가 다시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세계인 모두를 더 좋은 미래로 이끄는 그런 날이 곧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